안녕하세요. 영남 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특강 시간입니다. 이 수업은요, 시대고시 기획에서 출판한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교재를 바탕으로 매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월요일 김혜봉 교수님, 화요일 정명숙 교수님, 수요일, 목요일 박수현, 금요일 조영숙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제2회 읽기 영역 3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자, 우리 아까 지난 시간 28번부터 30번까지 갈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31번.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문 내용에 민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8번부터 31번까지는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적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읽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민담이 뭘까요? 자, 민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엄마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민담입니다. 민담은 이렇게 그림을 볼까요? 이런 동화책 본 기억 있나요? 마녀 할머니와 어린아이들, 숲속을 걸어가는 어린이들, 한국 옛날 이야기. 와, 이건 뭔가요? 한국 전래동화인데요. 말이고요. 누굴까요? 와, 멋있다. 이렇게 칠지도 1, 2, 3, 4, 5, 6, 7 이런 칠지도를 쥐고 있는 장군님 같이도 보이고요. 이렇게 물고기, 여긴 러시아 민담이라고 하네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렇게 콩쥐파치, 소가 여자아이, 여자아이가 콩쥐입니다. 콩쥐한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건 카자흐스탄 민담이네요. 옛날 사람들 이야기, 아이슬란드 민담집, 한국의 민담이라고 있어요. 민담은요,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어떻게 동물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시절 그때의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담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죠? 민담은 이야기 비슷한 거 전래 동화 전래 동화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민담은 민담을 전하는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화예요.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이에요. 저는 여기 있네요. 이야기하다 레는 오다라는 뜻이에요. 전래라고 쓰지만 말을 할 때는 전래라고 말을 합니다. 전래동화. 민담은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해서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변화를 겪게
얻게 됩니다.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민담에 관한 이야기네요. 여기 갈로 안에 무엇이 맞을까요? 첫 번째, 결점이 많다. 결점은 결은 부족하다. 부족한 것이 많다. 2번, 위기. 위기는 힘들다. 힘들다, 극복하다, 이기다. 힘들지만 해내요. 이깁니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행운이 따라다니는. 행운이 좋은 일이 많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는. 현재의 생활이 좋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1, 2, 3번 중에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민담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한국 안에서도 일본 안에서도 중국 안에서도 조금씩 다른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여러 모양, 형태는 모양, 여러 모양, 모양은 이런 거죠. 이거 이런 걸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형태, 여러 모양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비슷한 민담이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아까 콩쥐라는 이야기를 봤었는데요. 이야기 신데렐라하고 비슷해요. 신데렐라, 프랑스 동화였죠.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민담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능력이 모자라요. 모자라다는 없다. 민담의 주인공들은 보통 대부분 80% 능력이 없어요. 또 어때요?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예요. 이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콩쥐 누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맞아요. 소하고 개구리, 두꺼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가요? 위기를 극복한? 아니요. 부족한 사람이죠. 행운이 있어요? 아니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해요? 아니죠. 정답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결점이 많은, 부족한 것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도움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부터 34번까지는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같은 내용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만 읽어보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 설명문입니다. 무엇을 설명합니다. 이 내용과 같은 것을 꼭 찾아야 합니다. 이거 다 읽고 이 내용을 보면 뭐였지? 또 읽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 두 개 읽고 읽으면서 다음을 맞는 것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1번
농악에서는 네 가지의 악기만 사용한다. 농악이라는 게 있네요. 2번, 사물놀이에서는 매우 단순한 음악을 연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농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농악은요, 이렇게 한국에서 신기하다, 그죠? 한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기 전에 정월 대보름이나 이런 그 명절이 있어요. 설날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음악을 농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주도 피우고요. 와, 멋있다, 그죠? 그냥 못해요.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하는 볼거리, 구경거리가 많은 이런 농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쇼도 해요, 그죠? 농악입니다. 농악. 자, 이렇게 농악이 있고요. 농악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해요. 춤을 추면서 손에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까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볼까요? 농경사회였던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음악과 춤, 기에, 행진 등이 포함된 농악의 발달 역시 이런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농악은 이웃이 모두 모여 농사일의 피로를 풀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이자 제사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농악에 쓰이는 악기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천둥번개를 뜻하는 꽹과리, 땅과 구름을 뜻하는 부, 빗소리를 닮은 장구, 징은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바람입니다. 자, 이런 음악이 농악인데요. 농악이에요. 그런데 이런 농악은 어디에서 연주를 해요? 아까 봤죠?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사물놀이라는 음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물놀이는요, 밖에서 연주 주로 안 해요. 어디에서 해요? 이렇게 앉아서 혹은 공연장에서. 사물 네 가지, 아까 본 꽹과리, 북, 장구, 징을 가지고 네 명이 연주를 합니다. 이런 음악을 무엇이라고 해요?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농악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데요. 농악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데 사물놀이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악은 좀 비슷해요. 볼까요? 영남 사물놀이네요.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하다가 빨라지다가 이렇게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사물놀이 공연 정말 재미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자주 구경을 하고는 해요.
텔레비전에서도 하고는 하고요. 자, 그래서 농악은 4가지 악기만 사용한다. 찾아볼게요. 2번 사물놀이에서 매우 단순한 음악을 연주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는 뭐예요? 사물놀이는 농악의 하나다. 사물놀이는 농악이에요. 그런데 농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춤을 추면서 해요. 사물놀이는 4가지 악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농악 있어요. 농악 안에 사물놀이가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맞죠? 아까 농사를 지었어요. 공동으로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가 끝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 시간에 꺼내요. 농촌 마을에서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꺼내요. 씁니다. 4가지 악기, 아까 4가지 악기를 봤어요. 연주하며 진행되는 놀이입니다. 이 4가지 악기는 꽹과리, 징, 장구, 북이 있는데요. 해당되는데요. 이 4개의 악기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붕두두둥둥둥둥 리듬은 둥두두둥둥둥둥 이런 소리를 리듬이라고 하죠. 리듬은 어때요? 듣는 사람에게 흥을 불러일으킨다. 기분이 좋게 합니다. 신이 납니다. 춤을 추고 싶습니다. 원래 사물이란 불교 의식의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불교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이 있어요. 불교입니다. 불교 음악이에요. 원래 사물은 불교에 사용되던 악기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1978년부터 지금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직업적으로 사물놀이를 하는 그룹, 아까 봤죠? 국내에서 매우 다양한 사물놀이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는 사물은 불교에서 쓰이는 악기였는데 1978년도에 사물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농악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농악이 있었고요. 농악이 있었고 사물놀이는 197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농악에서는 4가지 악기만 사용해요. 농악이 아니죠. 사물놀이죠. 사물놀이에서는 4가지 악기만 사용해요. 2번 사물놀이에서는 매우 단순한 음악을 연주해요. 여기 있어요. 복잡한 리듬 땡 아닙니다. 3번 농촌 마을에 가면 언제든지 사물놀이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공동으로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썼어요. 땡. 자, 그래서 1978년 이전에는 사물이 의미하는 악기가 지금과 달랐다? 이것도 아닌데요. 땡이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무엇이 진짜 정답일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농악에서는 4가지 악기만 사용한다. 여기 4가지 악기
악기, 4가지 악기. 사물놀이는 농악의 하나이고 꽹가리징 장구북이 해당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농악, 사물놀이 악기는 꽹가리징 장구북.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처음에 1번 사물놀이라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밑에 내용이 어땠어요? 정말 정답이 아니었어요. 정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찾아와서 진짜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요거를 읽고 하나씩 읽으면서 끝까지 한번 살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입니다. 웰빙. 웰빙이 무엇일까요?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 건강하게 먹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이런 것들이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하고. 자, 그래서 웰빙을 추구하는 흐름에 맞춰 웰빙 때문에 패스트푸드도 변하고 있어요. 패스트푸드는 뭐예요? 맞아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이 패스트푸드입니다. 1번 빵을 사용한 음식은 건강식이 될 수 없다. 빵은 안 건강해요. 한번 봅시다. 패스트푸드는 한 끼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한번 볼까요? 그동안 패스트푸드는 가볍게 먹는 한 끼 식사입니다. 패스트푸드는 가볍게 먹는 한 끼 식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패스트푸드 어떤 것들이 있죠? 패스트푸드는 이런 거죠, 뭐. 이런 음식은 가볍게 먹어요. 맛있어요. 가볍게 먹는데 건강한 식사는 아니에요. 그죠?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맛은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맛있었어요. 그러나 건강식 뭐예요? 건강식 웰빙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낮은 열량과 질 높은 식재료를 사용해서 낮은 열량, 질 높은 식재료, 웰빙을 생각하는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자, 대표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빵이 변화입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패스트푸드 먹으면 뚱뚱해져요. 나쁜 고기로 만들어서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칼로리를 낮췄고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안 뚱뚱해져요. 진짜 많이 먹으면 뚱뚱해질 거예요. 그리고 질 높은 식재료, 품질이 좋은 아까 채소, 야채가 많이 있었어요. 채소, 야채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빵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패스트푸드에는 보통 밥 대신에 빵이 사용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때요? 빵의 재료가 밀가루가 아니고 쌀을 썼어요. 또 특히 소화를 잘 되게 하는 빵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옛날에는 대표적인 예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빵이 변화이다. 빵이 바뀌고 있어요. 패스트푸드는 밥 아니에요. 보통 밥 아니에요. 대신 빵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즘에는 빵의 재료도 밀가루 아니요. 밀가루가 아닌 쌀을 씁니다. 또 특별히 소화를 잘 돕는 성분을 넣어서 빵을 만듭니다. 오, 멋있네요. 자, 그래서 1번. 빵을 사용한 음식은 건강식이 될 수 없다? 글쎄요, 이런 말은 없었네요. 패스트푸드는 한 끼 식사로는 적합하지 않다?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건강식으로 적합하지 않았어요. 한 끼 식사는 아닌 것 같아요. 3번. 패스트푸드는 열량이 높지만 좋은 재료를 사용했어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제 거듭나고 있어요. 조금 낮은 열량, 질 높은 재료, 이제 거듭나고 있어요. 4번. 빵의 변화만으로 더 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 맞죠. 빵이 바뀌어서 건강해졌어요. 입니다. 그래서 빵을 변화만으로 몸에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4번 마지막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축 질병. 가축, 소, 돼지, 닭이 아파요.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해요. 예전에 동물이 아파요. 계절 따라서 아파요. 봄에 아파요. 여름에 아파요. 겨울에 아파요. 근데 이제는 다 아파요. 2번 방역을 실시합니다. 요즘 방역 진짜 많이 하죠, 여러분. 방역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독합니다. 이게 방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독 자주 하죠? 이게 방역입니다. 방역을 시작하면 가축 질병, 가축이 아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동물이 아파요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들이 다시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바이러스 때문에 동물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식탁, 우리 집 밥 먹는 것을 걱정을 하게 하고 있어요. 왜? 아픈 가축 먹으면 어떡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린 가축을 내가 먹으면 나도 병에 걸려요. 그럼 나도 죽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위협하고 있다. 걱정됩니다. 정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놓다. 괜찮아요. 생각할 수 있는 단계, 계단은 아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단 같아요. 그동안에는 대체로 겨울이나 봄에 발생했다가 그동안에는 보통 겨울 또 봄에 병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름 오기 전에 조용해요. 여름 오기 전에
잠잠해지다, 조용하다, 던, 과거 회상. 이제 아니에요. 가축 질병들이 이제는 어때요? 계절에 상관없이 위험한 질병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겨울, 봄에 있었어요. 여름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1번. 맞죠? 가축의 질병들은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축의 질병들이 계절에 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걱정하죠. 누가 걱정을 합니까? 소비자들도 걱정도 걱정이지만 소비자 걱정해요. 왜? 식탁 위협, 나 병 있어요. 가축 먹어요. 어떻게 해요? 돼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런데 진짜 걱정 있어요. 그렇지만 가축을 키운 사람, 가축들을 키운 사람, 가축 키우는 사람, 근데 어떻게 애써, 힘들게, 애써는 열심히 힘들게, 열심히 힘들게 키운 사람들, 심정,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울 것이다. 정말 말할 수 없이는 강조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괴롭다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울 것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더 안전한 가축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처리해야 하다, 일을 하다, 대처하다,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정답은 우리 1번인 줄 알았지만 밑에 3번, 4번의 내용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방역을 실시합니다.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축 질병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말이 없죠.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3번. 가축의 질병 상태는 가축이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아파요? 각 가정의 식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각 가정의 식탁 집에서 요리했어요. 요리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죠?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 4번. 가축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가축이 병에 걸렸어요. 많이 안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 정부는 나서다. 이때 나서다는 일을 하다. 정부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병에 걸렸어요. 무조건 정부는 일을 해야 해요. 병에 걸리면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어때요?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축들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해야 돼요? 아니죠.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32번부터 34번까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어떤 설명문에 대한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 잘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설명이
설명이 있고 그 설명된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한번 찾아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하나씩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능력들을 개발하시면 좀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